네, 활용입니다. 네, 뭐 읽어보시면 네, 뭐 똑같은 말이죠 매번. 글 잘 읽으시고 문장을 잘 읽으시고 식 잘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잘 푸시고 뭐 이런 내용인데, 다만 여기가 처음에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지수를 뜰 때는 한 개로 돈이 많이 두는데, 지금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지금 풀고 있는 전부 다 활용 문제들은 미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두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연립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식이 두 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였으니까 연립해 잘 풀어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천천히 해봅시다. 자, 문제가 지금 하나씩밖에 없는 상태라 277, 278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미지수 두 개짜리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정수 x, 작은 정수 y, 보통 이런 말 안 써줍니다. 이런 말 안 써주시고, 그러니까 두 정수의 합이 이렇게 두 정수의 합이 20이고 차가 6일 때 두 정수를 구하쇼. 그러면 뭐 두 정수의 관계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죠. 뭐 연속한다 아니면 뭐 짝수 홀수다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x라고 두시고 나머지 하나를 y로 두신 다음에 두 개 합이 20이니까 이렇게. 그 차는, 근데 차라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가정하는 거죠. x가 y보다 크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x에서 y를 빼면 6입니다. 연립방정식 푸시는 거죠. 위에 자리를 더하게 되면 2x가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지워지고 여기가 26이 되고, 그래서 x가 13이 나오고 그러므로 y는 7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푼다라는 건데, 이 문제 워낙 쉽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요. 상당히 많이 보이는 형태의 문제예요. 뭐 학년마다, 매학년마다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이렇게 자주 기출되는 형태의 문제인데, 자릿수 관련된 문제죠. 자, 명심하세요. 자릿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표를 작성하세요. 네, 해볼까요? 어떻게 표를 작성하는 건지. 표를 그리는 나름의 요령이 있어요. 지금 두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항상 이렇게 처음수, 그 다음에 꼭 10자리 1자리를 바꿔놔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꾼수 성격도 이상하죠. 10자리 1자리 그리고 10자리, 지금 여기는 이 문제는 친절하게 10자리 x 1자리 y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잘 안 줍니다. 여기는 이런 말 안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이고 10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숫자는 처음 수보다 27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미지수에 10자리에 x, 1자리에 y를 둡니다. 그 중간에 보면 10자리, 1자리를 막 바꿨다고 되어 있죠. 이게 y가 되고 여기 x가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그들이 나타내는 실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숫자는 x, y가 아니죠. 이렇게 쓰면 10자리, 1자리를 곱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릿수를 배울 때 곱해서 배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이거 앞쪽에서 우리가 했었죠. 10자리에 나온 숫자에 단위값 10을 곱해야 되고 1자리에 나온 숫자에 단위값 1을 곱한다. 단위값을 곱해서 덧셈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10x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썼어야 되고, 얘도 yx 붙여 쓰면 안 되고 10y 플러스 x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이제 식을 두 개 세우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식은 각 자리 숫자의 합 x와 y를 더하면 9가 되고, 그 다음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봐야 돼요. 바꾼 숫자는 바꾼 숫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네요. 바꾼 숫자 10y 플러스 x는 처음 숫자 10x 플러스 y보다 27만큼 크답니다.
덧셈하고 크면 덧셈, 빼면 뺄셈, 작으면 뺄셈. 요거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답 얼마 나오던가요? 해보시면 답 얼마 나와요? 그래요.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밑에 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항을 해봅니다. 네. 얘네 이렇게 넘어갑시다. 어쨌든 얘를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9x 넘어가면 플러스 9y 27. 자, 여기는 이제 9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식 x 플러스 y 9. 네,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 3.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2y가 6이 되고, 따라서 y가 6이 되고 x는 3이 되겠네요. 근데 이 xy가 뭐냐면 여기 처음 숫자에 3, 6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아마 처음 수를 구하는 문제일 보통은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수는 36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괜찮습니까? 승찬이 왜? 네. 맞아요. 잘못 쓴 게 맞아요. 맞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무도 못 봤나요? 두 개를 더 했잖아요? 그럼 얘를 더 해야지. 답은 맞는데, 중간에 더한 걸 잘못 썼다고? 네, 맞아요. 지금 여기다 더해서 11했고 여기다가는 아마 다른 숫자를 썼던 것 같은데, 잘못 썼던 것 같은데, 답은 뭐 맞는데, 여기 숫자를 잘못 썼다는 거죠. 은찬아, 그럴 때는, 선생님,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 혼자서. 이러고 있지 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얘기하면 되지, 왜 혼자서. 틀렸는데, 모르고 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봅시다. 279번 문제. 이거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건에 맞게 잘 세우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100원짜리 동전 X개와 500원짜리 동전 Y개를 모두 합쳐서 24개를 사서 4,800원을 지불한답니다. 이것도 약간의 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면 그냥 표를 작성하는 거 자꾸 몸에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5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있죠. 종류는 두 개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뭘 써야 되냐면 몇 개, 개수로 구분하고 있고, 합쳐서 얼마, 합계 금액을 계산하고 있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100원짜리 만약 한 개 있고 50원짜리 두 개, 500원짜리 두 개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는 100원을 내야 되고 이쪽은 100 곱하기 1, 여기는 50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결론은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 개수에다 이제 미지수를 담는 거예요.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100원짜리를 X개라고 합시다. 500원짜리는 Y개라고 합시다. 선생님, 여기에 Y 말고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두 개 합쳐서 24개니까 24-X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되는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미지수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걸 푸는 연습을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미지수를 두 개를 잡고 하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쪽 단원에서는. 그럼 개수를 이제 미지수를 잡았으면 100원짜리는 X개마다 내가 내야 될 금액이 100X가 되죠. 여기는 500원짜리 Y를 냈으니까 내가 내야 될 금액이 500Y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이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이제 식이 하나 나올 테고 두 개의 동전을 합쳐서 24개가 되고 두 금액을 합쳐서 100원의 합계 100X1 500Y1 다 더하면 아저씨가 4,800원 주세요. 뭐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0, 네? 정신 차리자. 자, 여기 0 두 개 지웁시다. 0 두 개, 0 두 개, 0 두 개 이렇게 지울 수 있을 테고. 그럼 여기 X의 개수가 딱 맞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아래에서 위를 뺀다면 5Y에서 Y를 빼면 4Y가 남고 48에서 24를 빼면 24가 남아요.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4, 6, 24. y는 6개.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6개. 근데 합쳐서 24개라고 그랬으니까 x는 18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0원짜리 18개, 500원짜리 6개로 지금 나는 동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옆에 있는 문제. 한 개 X1인 귤 5개와 한 개 Y1인 사과 5개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귤 10개와 귤 4개 가격은 1,800원일 때, 뭘 구하는 문제죠, 이게? 네, 사과와 귤의 각각 한 개당 금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한 개 X1인 귤 5개, 한 개 Y1인 사과 5개 합쳐서 9,000원.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이제 2번이라 한다면 1번씩은 어떻게 세울 수 있죠? 한 개 X1인 귤을 5개 샀죠. 그럼 얼마를 내야 돼요? 5X1을 내야 될 테고, 한 개 Y1인 사과를 5개 사면 5Y1. 그 아저씨를 한테 돈 줄 때는 두 개의 금액을 합쳐서 9,000원을 내야 됩니다. 2번식. 이번에는 한 개 X1인 귤을 10개를 샀으니 10X가 되고, 한 개 Y1인 사과를 4개 샀으니 4Y가 되겠죠. 그리고 1,800원. 얘네들을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위식은 다 5로 나눠지죠? 그럼 X 플러스 Y. 이걸 5로 나누면 1,800. 밑에는 2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는 5X가 되고 2Y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5,400원. 그럼 위식에다 이제 2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위식에다 2를 곱한 식 2X 더하기 2Y는 2를 곱하면 3600. 5X 플러스 2Y는 5400. 또 아래에서 이렇게 위를 한번 빼봅시다. 그럼 2Y가 지워지고 5X에서 2X를 빼면 3X가 남고, 5,400에서 3,600을 빼면 1,800이 남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600원. X가 뭐였냐면 귤 한 개당 금액 600원. 그 다음은 사과 하나의 금액, 여기서 이제 600원 빼시면 됩니다. 1,2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귤 엄청 비싸. 나이 문제 나왔죠. 나이 문제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이를 자꾸 먹어가는 입장에서는 나이 문제 나오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자, 현재 X살인 아버지와 Y살인 아들의 나이는 55살이고, 그 다음에 16년 후 아버지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나와도 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겠죠? 또 우리가 이런 표는 여러 번 그려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 그리시고, 이쪽에 사람, 아버지, 아들,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16년 후, 뭐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현재 아버지 X살, 아들 Y살. 그럼 16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16 플러스 X. X 플러스 16으로 할까요? X 플러스 16. 아들도 똑같이 나이 먹죠? Y 플러스 16. 자, 처음에 이제 관계식. 두 사람의 나이를 더하면 55세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16년 후의 아버지 나이는 여기죠? X 플러스 16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등호하시고, 아들 나이, 16년 후의 아들 나이겠죠? Y 플러스 16의 2배와 같다.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이거 연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나이 문제는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풀어드렸어요. 해보세요. 282. 이게 지금 문제가 충격적이에요. 엄마 15살 나오고 아들과 동갑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 X살, 아들 나이 Y살. 또 표를 이렇게 잘 작성하면, 표를 좀 잘 작성하세요. 눈대중을 푸지 마시고. 그래서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여기 현재,
그리고 5년 전 현재 어머니 나이 x, 아들 나이 y. 5년 전이 뭐라 써야 돼요? x-5, y-5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나이의 차. 그럼 빼라는 얘기인데 누구에서 누굴 빼는 거예요? x에서 y를 빼야 되겠죠? 당연히 어머니 나이가 더 많으실 테니까 그게 30이 된다는 뜻이고, 식 하나 더. 5년 전 어머니 나이 여기죠. x-5는 5년 전 아들 나이 y-5의 4배랑 같다. 그래서 위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x-y 30. 자, 여기 x-5 분배하게 되면 4y-20이 되겠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x-4y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빼보면 xx 지워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y에 플러스 4y 계산하면 3y가 되고, 30 마이너스 하면 45. 따라서 y는 15. 근데 15가 나오긴 하네요. 근데 그건 아들 나이죠. 네, 어머니 나이가 아니고. 그럼 y값 15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x는 45. 그래서 어머니 45세, 아들 15세. 이렇게가 정확한 답이 되겠죠. 자, 돼지 x마리와 닭 y마리 합쳐서 총 11마리, 다리수의 합은 30개. 이것도 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지금은 돼지, 닭, 마리수, 그다음 다리수. 돼지는 x마리, 닭은 y마리. 사실 아까 말했지만 책에서 이렇게 잡아주긴 했지만, 여러분이 미지수를 잡아줬지만 원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개수를 따지는데, 돼지는 다리가 몇 개죠? 4개입니다. 그럼 돼지 한 마리당 다리가 4개니까 x마리면 돼지의 총 다리수를 합치면 4x, 닭다리는? 그렇죠. 2y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x 플러스 y가 11, 그 다음에 4x 플러스 2y는 30. 밑에를 2로 나눕시다. 그럼 x 플러스 y는 11, 2로 나누면 2x 플러스 y는 15.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볼까요?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y 지워지고 2x 빼기 x 15 빼기 11, 4. 돼지는 4마리, 따라서 닭은 7마리.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자전거 x와 자동차 y를 합쳐서 9대 주차되어 있는데 바퀴수는 총 28개. 이것도 뭐 그렇죠. 자전거, 자동차 둘의 바퀴수는 다르죠. 일단은 대수, 아니 바퀴수. 자전거는 x대, 그 다음에 자동차는 y대. 자전거는 바퀴가 2개고 자동차는 바퀴가 4개네요. 그래서 2x, 4y 바퀴수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치면 9대, 바퀴수를 합치면 28개. 아래 거를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9. 그다음에 이걸 2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2y는 14.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죠? 빼면 y, 빼면 5. y가 뭐였냐면 자동차죠. 자동차는 5대. 그렇다면 자전거는 4개. 이렇게 4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285번 문제. 어떤 시험의 문항수는 총 25문항, 정답에 대해서 5점을 주고 오답은 3점을 감점한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점수를 주고 점수를 뺀다는 뜻이죠. 그럼 더하고 빼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분명히 필요할 거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X문항을 맞추고 Y문항을 틀려서 45점을 받았답니다. 역시나 표가 필요하죠. 네, 5점짜리가 있고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다음에 개수로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은 배점. 정답 개수를 x개라 하고 오답 개수를 y개라고 합시다. 그럼 정답은 맞출 때마다 점수를 몇 점 주죠? 플러스 5점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틀리게 되면 틀리는 문항당 3점을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이런 배점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배점은 정답 x개를 맞췄으니까 맞아야 될 점수는 5x가 되고 오답 개수가 y개니까 마이너스 3y가 됩니다. 이거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과 오답을 합치면 총 25문항, 그 다음은 정답에서 나온 배점, 그 다음에 오답에서 나온 배점을 합치게 되면 45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위에 3 곱하면 3x 플러스 3y 75. 위에 사리를 이제 더하면 8x 120. 따라서 x는 15. 그러니까 정답 개수가 15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답 개수는 10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마무리되네요. 자, 가연이가 태민이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 몇 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 내려가고. 근데 이기면 플러스 2로 계산하게 되고, 지면 한 계단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가연이가 이기는 횟수가 x회, 태민이가 이기는 횟수를 y회라고 했을 때 처음보다 가연이는 22계단, 태민이는 16계단 올라가 있을 때 지금은 각각 몇 번씩 이기고 졌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이것도 이렇게 표를 그려서 사람으로 일단 가연이, 그리고 태민이, 그리고는 총 횟수, 그 다음에 계단수, 사실 문제에서 미지수를 정해줬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지수를 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서, 가연이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합시다. 가연이가 x번 이겨요.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잖아요. 근데 비기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럼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가연이가 이긴 횟수가 태민이의 진 횟수가 됩니다. 이건 칸을 좀 나눠야 되겠네요.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긴 횟수, 진 횟수, 이긴 횟수, 진 횟수,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연이가 x번을 이겨요? 그럼 태민이는 x번을 진 겁니다.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예를 들어 10번 했어. 내가 6번 이겼어. 그럼 6번 이기고 4번 졌다는 뜻이고, 그럼 상대방은 4번 이기고 6번 진 겁니다. 그럼 태민이가 이긴 횟수를 y라고 한다면, 가연이가 이긴 진 횟수를 y라고 한다면 태민이가 이긴 횟수가 y,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 이기면 곱하기 2, 지면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이긴 횟수에 곱하기 2, 진 횟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긴 횟수에 곱하기 2, 진 횟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식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2x-y는 태민이가 이제 최종 올라가 있는 계단수가 되는데, 처음보다 가연이죠. 가연이가 2x-y만큼 위로 22계단 올라가 있는 상태고, 태민이는 2y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서 자리 맞춰 써볼게요. 이거 자리 바꿀 때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요. 앞뒤 바뀔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거는 태민이의 계단수 총 16계단. 그럼 밑에다 2를 곱할게요. 그럼 2x-y는 22,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32. 위에 사리를 이제 더하게 되면 이거 지워지고 더하면 3y가 되고 더하면 54가 됩니다. 따라서 y는 18. 자, y가 18, x 구하기 편한 쪽이 이제 이쪽인 것 같으니까 아무데나 집어넣읍시다. 18 넘어가면 플러스 18, 그럼 40, x는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태민이 이긴 횟수는 18번.
자꾸 태민이 나오죠? 가연이 이긴 횟수는 총 20번, 태민이 이긴 횟수는 18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둘은 몇 번 한 겁니까? 가위바위보를? 38번 한 거죠. 자, 다음 길이에 관련된 문제. 이거 문제 유형이 다르네요. 287번부터 길이가 23인 끈 두 개를 나누어 긴 끈이 x, 짧은 끈이 y라고 했을 때 긴 끈의 길이가 짧은 끈보다 3배, 그 다음에 1만큼 더 짧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끈을 적당하게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긴 쪽의 끈의 길이를 x, 작은 쪽 길이를 y 이렇게 부른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게요. 네. 자, 이만큼을 x, 이만큼을 y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x하고 y를 더하면 끈 길이 전체인 23이 나와야 될 테고, 두 번째 식은 긴 끈의 길이 x가, x 은는이 가는 등호를 치라는 얘기예요. x가 y의 3배보다 1만큼 짧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네, 뭐 가간법도 괜찮고요. 심심한데 대입법 한번 해볼까요? x자리 대신에 3y-1을 대입합니다. 그럼 3y-1 플러스 y는 23. 좌변 계산하면 4y가 되고 마이너스 1이 우변 이항하면 24가 돼서 y는 6. 따라서 x는 6을 빼게 되면 17. 이렇게 두 개 끈 길이가 나타나겠네요. 이게 문제인 것 같죠? 288번 문제. 이게 1학년 때 연립방식, 그러니까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할 때도 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긴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태영이네 중학교 작년 학생 수를 x. 그러니까 이런 걸 써주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 이거 벌써 이게 약간 일정 부분은 쉬워진 겁니다. 저런 문제 안 써주고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작년 학생 수가 1,4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8% 증가했고 여학생은 12% 감소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18명이 감소한 겁니다. 일단 식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렇게가 하나의 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남학생은 8% 증가하고 여학생은 12% 감소하였더니 결과적으로 18명이 줄었다. 이게 2번 식이에요. 자, 1번식, 2번식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뭐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죠? 맨 마지막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죠. 네. 표를 한번 간단하게 뭐 이 정도 했으면 표를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연습하던 게 우리가 표 그리면서 연습했었으니까 남학생, 여학생, 작년 증가와 감소, 그다음 올해 작년 증가와 감소, 그다음 올해 학생 수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미지수를 잡는데 작년 기준이 다 작년에 맞춰졌잖아요. 작년이 몇 명이면 작년에 대비해서 몇 명 증가 감소 이르기 때문에 구하는 건 올해 인원수를 구하지만 1학년 때 연습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다 미지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작년 남학생 수에 x를 두고 작년 여학생 수에 y를 뒀어요. y 말고 1400-x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연립방정식을 연습하는 중이니까 의도적으로 미지수를 두 개를 세웠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데 남학생은 8%가 늘었어요. 뭐에 대한 8%냐면 작년 X명에 대한 8%가 늘었으니까 8%가 늘었으니까 덧셈 하시는 겁니다. 이 인원만큼 덧셈. 그 다음에 작년 여학생에 비해서 12%가 감소했으니 그 인원만큼 빼겠다는 얘기죠. 그 남학생이 늘어난 덧셈 인원만큼 여학생이 줄어난 뺄셈 인원만큼 합치게 되면 여기서 몇 명이 나오죠? 18명이 감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씁니다. x 플러스 y 작년 남학생 여학생 합치면 1400명. 그 다음에 100분의 8x 마이너스 100분의 12y 하면 마이너스 18. 자, 밑에 양면에 100을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 0이 2개 붙겠죠. 이런 식입니다. 이건 4로 약분이 됩니다.
4로 약분하면 2x, 여기 x 빠졌어요. 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 4, 4, 16, 네, 450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서 내려옵시다. 2x 플러스 2y는 2800.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더해볼게요. 빼볼게요. 네, 아래에서 위를 빼도록 할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2x, x 빼게 되고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면서 5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도 플러스 바뀌면서 3250명 이렇게 나와요. 양면 5로 나누게 되면 y는 650명. 그러니까 작년, 이게 y가 작년 여학생이었죠. 작년 여학생이 650명. 그럼 작년 남학생은 1400명에서 650명 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요? 750명?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작년 남학생 수, 네, 여기 좀 지울게요, 살짝. 작년 남학생 수 750명에 더 인원이 추가됐죠. 플러스 750명에 대한 8%가 늘었어요. 그럼 계산하면 여기 0 하나 지워지고요. 또 여기 약분하면 여기 4 남고 여기는 5가 남겠죠. 또 다시 약분하면 여기는 15가 돼요. 그럼 750명 더하기 60명 합치면 810명.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는 810명이 되었다라는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비율 계산도 해야 되고 식도 좀 복잡하고 하지만 핵심은 일단 작년 인원수에 미지수를 두고 그 다음에 증가된 인원만큼 여기죠 플러스를 쓴다는 것과 감소된 인원만큼 마이너스 쓴다는 것과 그 증가와 감소 인원을 합치게 되면 현재가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늘었으면 플러스, 지금처럼 18명 감소, 줄었으면 마이너스. 이 부호 정리 잘 하시고 나머지는 다 계산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가 4일 동안 일하면 A가 4일, B가 6일 동안 일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이 일을 A가 6일 동안 일하고 B가 3일 동안 일해서 끝냈어요. 이때 A, B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을 각각, 이거 안 써주죠, 이런 거? 네. 문제가 쉬워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으면 그나마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힌트를 저기에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이 부분을 안 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전체 일의 양을 일단 1로 잡자라는 거고, 미지수를 세우시는 겁니다. 각각 개인당 A가 단위 시간당 일하는 양, 그러니까 기준이 만약 1로 표시되어 있으면 하루에 일하는 양,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1시간 일하는 양, 단위 시간당 일하는 양을 정리해야 됩니다. A가 지금 단위가 1이죠. 1일 동안 일하는 양, 그 양을 X라고 잡습니다.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다음 B가 단위 시간 동안 일하는 양을 미지수 Y라고 잡습니다. 연립 방식이니까요. 자, 이제 문제. 근데 A가 하루 동안은 X만큼 일을 해요. 근데 A는 여기까지가 1번식입니다. A가 4일 동안 일을 했으면 하루에 X만큼 일하는 A가 4일을 일하게 되면 일한 양은 4X가 되고 B는 6일, 6Y가 되고 그 두 사람이 일한 양을 합치면 일이 끝냈다라는 것은 이 전체 일량 1을 완성했다는 뜻이죠. 그 2번식, 여기가 2번식이에요. 이번에 A가 6일 동안 6X, B가 3일 동안 3Y, 그 두 사람이 일의 양을 합치면 일이 끝났다. 1. 자, 연립해서 푸셔야 됩니다. 뭐 둘 다 구하란 만약 문제라면 뭐 하나 지워야 되겠죠? 근데 밑에다가 2를 곱하면 좀 더 쉬워지니까 4X 플러스 6Y는 1, 밑에다 2를 곱하면 12X 플러스 6Y는 2가 되고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빼가는 형태로 그럼 6Y, 6Y는 지워지고 12X에서 4X를 빼면 8X가 남습니다. 2에서 1을 빼면 1이 남고요. 따라서 X는 8분의 1,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하루에 일하는 양이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하루 일한 양이 8분의 1이라면 A는 혼자서 며칠 동안 일해야 이 일을 끝낼 수 있나요? 8일입니다. 8일 동안 일해야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라는 거고, 뭐 혹시 X값 구해졌으니까 Y값도 구해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6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3Y는 1 이렇게 약분하면 네, 여기 2가 남고 3이 남죠? 아니죠? 3이 남고 4가 남아요. 그럼 3Y는 넘어가면 4분의 1이 남네요. 양변에 3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3분의 1을 곱하면 Y는 12분의 1이 남습니다. 그럼 Y는 12분의 1이 남았다는 뜻은 B는 며칠 동안? 네, 12일 동안 일하면 이 일을 완성한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보통 교과에서는 많이 없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혹시 답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X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을 구해봤더니 이게 답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문제 풀다 보니까 X값 저렇게 나왔네? X는 7분의 2.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게 X는 A가 일한 양이죠? A가 하루에 일하는, A가 혼자서 며칠 동안 일하면 이 일을 끝냅니까? 할 때 8일이요 라고 금방 알았던 이유가 뭐냐면 분자 1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체 일의 양인 1을 8로 쪼개서 일하기 때문에 8일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자가 2가 되면 이건 뭐라고 계산해야 되죠? 이때는 X가 A라는 사람이 하루 일하는 양인 7분의 2야. 그럼 이 사람 혼자서 일하면 며칠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분자를 1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분자를 1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로 나눈다.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럼 2분의 7분의 1. 그럼 이 사람은 2분의 7일 동안 일을 하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7일이면 며칠이에요? 3.5일. 3일하고 반나절 정도 일하면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분자를 1을 만든다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비슷한 문제거든요. 물탱크 해보세요. 말만 1과 탱크로 바뀌었지. 어떤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A호수에는 A호수와 B호수에 같이 사용해서 채우면 3시간, A호수를 2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B호수 4시간. 이때 AB호수가 1시간 동안 채우는 물량, 이것도 필요 없는 얘기죠. 이만큼은 필요 없고요. 그럼 A호수로 채워지는 단위 시간이 지금은 단위값이 시간이죠. 여기 시간 돼 있으니까요. A가 A호수가 1시간당 채워지는 물의 양, 걔를 X라고 하고, B호수로 1시간 동안 채워지는 물의 양을 Y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1번식이에요. 1번식. 여기까지 2번식. 1번식은 AB 호수로 같이 사용해서 채우면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3x, 3y죠. 3시간씩 채우면, 그러면 이제 다 채워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호수로 2시간, B 호수로 4시간, 그러면 다 채워진다. 위에는 2, 아래는 3을 곱해보면 6x 플러스 6y 2, 6x 12y 3. 자,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6x 지워지고 6y가 남고 1이 남죠. 따라서 y값은 6분의 1. y가 6분의 1이면 x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3분의 2는 1. 2x는 3분의 1.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x도 6분의 1. 네, 결국은 둘 다
두 호수당 각각 6시간씩 채우면 네, 물이 완벽하게 다 찬다. A 호수로 6시간, 그리고 말이 이상한가요? A 호수로 6시간 채우면 물이 다 차고 B 호수로 6시간 채워도 물이 다 찹니다. 둘 다 6시간인 거니까.